자, 자, 넷꼬리그에 나온 사이즈 좋은 배스입니다. 우와, 우와. 지금은 뭐에 걸렸는데 그걸 물고 배스가 갔어. 와, 이거 크다. 50 넘어요. 오케이, 예스. 우후후후. 자, 이거 50 넘을 것 같아요. 나이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도 친근한 그런 채비, 바로 소프트베이트 채비 중에 아마 초보자분들부터 어느 정도 프로님들까지 낚시를 오래 하신 분들까지 정말 자주 애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친근한 채비, 바로 넷꼬리그를 테마로 낚시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자, 우선 지금 촬영 일자 기준으로 5월 13일입니다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산란은 다 마쳤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직 그런 산란, 에어리어를 지키는 그런 개체들도 있을 것이고, 산란을 마치고 어느 정도 휴식기에 접어들어서 애프터스폰인 개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찾아온 곳은 지도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쉘로우 플랫 구간과 적당히 수심이 갑자기 변하는 그런 지역까지 한 번에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와봤습니다. 아직 에어리어를 지키고 있는 그런 산란 영역을 지키고 있는 배스들은 뭐 브러쉬도 있고 좀 쉘로우 구간에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애프터스폰 산란을 끝내고 휴식기에 접어든 배스들은 적당히 수심층이 나오는 급사면이라든지 사면에 서스펜드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양한 조건을 탐색을 해보기 위해서 이런 구간을 찾아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낚시를 하실 때 지금 시기에 적당히 배스들이 그런 컨디션이 섞여 있는 배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곳들 한 번에 노릴 수 있는 구간을 선정해서 낚시를 하시면 그래도 다양한 배스의 개체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선정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선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기에는 캐스팅을 이렇게 앞으로 정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연안으로 사선으로 낚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연안에서 한 5m에서 10m 내외로 캐스팅을 해서 낚시를 진행하는 것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산란을 하고 영역을 지키고 있는 배스들 혹은 애프터스폰인 배스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급사면에서도 배스들이 엄청 딥에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직벽의 그늘이라든지 브레이크 진대라든지 어느 정도 배스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안정감이 드는 그런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산란을 아직 완전히 끝마치지 않은 그런 영역을 지키는 배스들이라면 그런 쉘로우의 영역을 지키는 배스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낚시를 정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선으로 낚시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배스를 만날 확률이 높겠죠. 어떤 채비를 쓰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기에는 너무 깊은 구간보다는 수심 한 1, 2m 내외를 노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미지로 연안을 촘촘히 공략해 나가는 것이 지금 시기 산란 중, 산란 후의 배스들한테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이거 고기다. 이거 고기다. 아, 제 예민하다 그랬죠? 아, 꼬리만 딱 물고 가는데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아, 왜 올해 더 안 기다려줬냐고요? 첫 입질이잖아요. 촬영 첫 입질이라서. 아니요, 긴장이라기보다 빨리 시청자분들께 고기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손이 먼저 움직여버렸죠. 머리는 아는데 손이 먼저 움직여. 지금은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배스들이 딱 콘크리트 구조물에 있다기보다는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싹 꺾이는 그 브레이크 라인을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앞에 수심이 한 1에서 1.5m?
1.5m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던졌을 때 연하에서 한 5m 정도 이상 떨어지면 한 3m까지 떨어진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콘크리트 구조가 딱 끝나기 시작하는 그 플랫해지는 그 면을 좀 공략을 하고 있어요. 우와! 오케이. 힘 대박이다. 자, 자, 넷꼬리그에 나온 사이즈 좋은 베스입니다. 자, 이 베스는 지금 봤을 때 몸대에 상처가 나 있는 것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산란을 끝마친 지 얼마 안 된 그런 개체 같습니다. 가장 큰 행사고 베스들도 상당히 지쳐 있을 건데, 자, 그런 베스들한테 어느 정도 부담 없이 쉽게 베스들이 입을 댈 수 있는 채비, 바로 넷꼬리그입니다. 스트레이트 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루엣도 얇고 액션 자체가 과하지 않기 때문에 베스들 입장에서 좀 부담 없는 그런 채비. 산란기 뿐만이 아니라 베스들이 어느 정도 체력이 떨어져 있거나 활성도가 저조해 있거나 그럴 때 효과적인 채비가 바로 이 넷꼬리그입니다. 자, 일단 넷꼬리그는 다른 채비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우선 머리 부분에 네일 싱커가 들어가고 몸 중앙에 리깅이 되죠. 무게 중심을 받는 점이 웜의 센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웜이 전체적으로 저항을 받기 때문에 루어 자체가 내 쪽으로 오는 이동 거리가 억제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항을 받기 때문에. 반대로 라인이 머리 쪽에 리깅이 되는 채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액션 폭이 클 뿐더러 내 쪽으로 당기면 당기는 만큼 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넷꼬리그의 가장 큰 특징, 자, 웜 전체가 물에 저항을 받아서 내가 액션을 주더라도 다른 채비들에 비해서 이동거리가 억제된다. 그래서 베스들이 조금 움츠려들어 있을 때, 저활성일 때 베스들이 먼저 막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먹이 활동을 하는 상황이 아닌 상황, 그 다음에 핀포인트를 공략할 때, 자, 그럴 때 효과적인 채비가 바로 이 넷꼬리그입니다. 파동이 엄청 강하지 않고 액션을 줬을 때는 생동감 있게 액션은 나오지만 이동거리가 억제되기 때문에 베스들 입장에서 나는 지금 그렇게 막 몸을 움직여서 먹고 싶진 않지만 저거는 쉽게 먹을 수 있는 먹잇감이 것처럼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하는 채비, 베스들한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채비가 바로 이 넷꼬리그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봄철 스포닝을 의식한 베스들을 포함해서 베스들이 갑자기 뭐 활성도가 저조해지거나 낚시를 하시다가 다른 채비들의 반응이 없거나 막 던지고 감는 무빙계, 빠른 루어의 반응이 없을 때, 그때 한번 이 넷꼬리그를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없던 입질도 아마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아까 넷꼬리그의 특징 중에 하나, 첫 번째로 이동거리가 억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동거리를 억제시키려면은 슬랙라인을 어느 정도 여유를 주고 액션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노우랑 마찬가지로 그냥 내가 웜을 이렇게 당겨서 액션을 준다는 느낌보다는 슬랙라인을 튀겨서 슬랙라인이 이렇게 접혔다 펴졌다 접혔다 펴졌다 접혔다 펴졌다 하면서 이 일정한 무게감을 느끼면서 루어에 그 힘이 전달되게, 자, 팁이 접혔다 펴졌다 접혔다 펴졌다 접혔다 펴졌다, 자, 요런 느낌으로
액션을 주는 게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팁이 이 움직이는 액션 폭을 너무 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 한 15cm 이내? 요 정도로 액션을 주는 게 중요하고, 요 액션 템포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사용을 하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웜이 바닥에서 콩 콩 콩 콩 콩 콩 콩 할 수 있는 일정한 템포감을 유지한 채 액션을 주는 방법.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아홉, 열. 약간 이런 식으로 잘게 액션을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것보다 뭔가 상황이 이런 쉐이킹 액션에 반응이 없다 라고 할 때는 조금 더 쉐이킹 폭을 천천히 주는 겁니다.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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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스테이. 다시 슬랙 라인 잡고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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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스테이. 자, 3번째로는 그냥 드래깅만 하더라도 인서트 시커가 머리 쪽에 달려있고 훅이 중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드래깅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장력을 받습니다, 웜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 이런 돌, 장애물에 걸렸다가 빠져나오면서 들들들들들 하면서 그 진동 자체가 웜의 전체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활성도가 더 안 좋거나 뭔가 좀 화려한 쉐이킹 액션이나 웜의 화려한 액션에 반응이 없다 라고 했을 때는 바닥을 그냥 천천히 이렇게 긁어주는 것만으로도 진동이 웜에 전달돼서 아주 내추럴하고 생동감 넘치는 액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활성도가 너무 저조하거나 혹은 포팅 포지션에서 이렇게 사면을 공략할 때, 자, 그럴 때는 그냥 라인의 장력만을 유지한 채 바닥을 타고 내리는, 바닥을 질질질 끌고 오게끔 하는 그런 식의 액션을 줍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어느 정도 기본 액션이 있고 활성도가 저조하다 혹은 필드의 형태가 어떠니까 어떻게 액션을 줘야겠다에 따라서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액션을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지난 주말에 열렸던 광주 낚시세상컵 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뭐 양영구 프로님, 박무석 프로님, 뭐 박성화 프로님 뭐 해가지고 여러 프로님들과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렇게 초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 초청받은 분들끼리 미니게임을 한번 하자 해서 뭐 대박컵이라고 미니게임을 진행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 넷꼬리그로 1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 1등 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 브러쉬도 있고 조금 멀리 나가면 물꼬리랑 이어지는 그런 자리라서 여기는 무조건 있겠다 싶어서 한 마리 털리고 여기서 1등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와! 우와. 기대됩니다. 과연 여러분의 환호성은? 박기영 프로님 분석. 나 이 자리에 한 7분 정도 앉아 있었는데, 와, 바로 사이즈 나오죠. 자, 무게는 1760 나왔습니다. 자리가 바뀝니다. 챔피언의 자리가 바뀝니다. 자, 넷꼬리그 어떻게 세팅하느냐. 자, 넷꼬리그에 필요한 준비물들 있죠. 기본적으로는 자, 넷꼬리그 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일 싱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웜이 있어야 되고요. 꼭 스트레이트 웜이 아니더라도 괜찮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스트레이트 웜. 그 다음에 웜이 날아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이런 튜브나 오링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 이 튜브나 오링을 웜에 끼워줍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갖고 계시는 이런 플라이어가 있습니다. 뭐 따로 툴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런 플라이어로도 충분히 오링이나 튜브를 낄 수가 있습니다. 자, 튜브를 플라이어에 이렇게 넣고 쫙 늘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늘려준 상태에서 웜의 얇은 부분부터 이렇게 튜브에 밀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튜브에 밀어넣고 쭉 당겨서 튜브를 웜에 딱 끼워주면은 튜브 세팅 끝. 자, 그 다음에 네일 싱커. 자, 기본적으로는 한 1.8g에서 3.5g 정도를 메인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수심이 얕거나 조금 중층을 스위밍을 시켜야 한다라고 할 때는 1.8g보다 더 가볍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1.8g을 기준으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난 조금 더 무거운 걸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3.5g까지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스트레이트 웜의 머리 방향부터 네일 싱커를 꽂아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스트레이트 웜의 어떤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삽입 싱커가 일자로 웜과 일치하게 이렇게 이쁘게 들어가야 제대로 세팅이 된 거거든요. 아, 싱커가 뭐 제대로 안 들어가서 웜이 구부러진 게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싱커랑 웜이랑 일자로 이쁘게 돼 있지 않으면은 물속에서 회전을 하거나 폴링할 때 이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싱커와 웜은 이렇게 일자로 이쁘게 리깅을 해야 된다. 자, 훅으로 먼저 머리 부분에 일자로 길을 내줍니다. 이렇게 길을 내준 상태에서 싱커를 삽입을 하면 이렇게 길이 나 있는 상태로 싱커가 들어가기 때문에 싱커가 이쁘게 웜이랑 일자로 이렇게 리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넷꼬리그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자, 바로 지금 과거의 쯔네키치, 그 다음에 현 이세이의 사장님인 무라카미 하루이코 씨께서 개발을 한 채비입니다. 넷꼬리그. 넷꼬라고 하면 뭐 많은 분들께서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뭐 고양이가 뭐 놀랬을 때나 화났을 때 이렇게 등을 막 이렇게 세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넷꼬속이라는 단어에서 온 이름이거든요. 넷꼬속이가 바로 뿌리 뽑다 라는 뜻입니다. 뿌리 뽑다, 그 내가 낚시하는 그 지역의 베스들을 뿌리 뽑다, 베스들의 씨를 말린다 라는 그런 의미의 채비입니다. 그만큼 베스들이 쉽게 잘 먹기 때문에 베스들한테 반응이 정말 좋고 베스를 잘 잡아내는 채비다 라는 뜻에서 넷꼬 소기 리그에서 넷꼬 리그가 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친근한 채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채비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막간의 꿀팁, 아니 뭐 알쓸신잡이라고 할까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막간 알쓸신잡, 비전 알쓸신잡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과거에 넷꼬리그를 알게 된 이후부터 정말 넷꼬리그를 많이 사용해 왔거든요.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넷꼬리그를 쓰기 시작했던 게 중학생 때부터였거든요. 중 1대인가? 아니다, 5학년? 6학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5학년, 6학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럼 벌써 한 12살, 13살 뭐 요 정도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납싱커가 많았어요. 그래도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루어나 싱커들을 조금 마음대로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고기가 너무 잘 나오니까 채비는 써야겠고, 그래서
집에 있는 공구통을 뒤져서 나사못 나사못을 이렇게 스트레이트 웜에 썼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그 너무 잘 나오는 기억에 아, 이 채비는 무조건 써야겠는데 뭔가 채비를 막 마음대로 살 그런 여력은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좀 대체품을 찾아서 나사못을 사용했던 기억이, 그런 아주 저도 오래전부터 정말 애용하던 그런 채비. 없다. 오케이. 내 꼬리그. 아. 자, 여기는 아까 낚시하던 데보다 물이 조금 탁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계속 맞는 자리여서 그런지 아니면 수심이 조금 얕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이 조금 탁한 구간에서는 웜의 액션을 조금 더 세게 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베스들이 시각적인 것보다는 어느 파동을 느끼고 아, 저기 뭐가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물색이 탁한 곳에서는 액션을 살짝 맑은 물보다는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줘도 되고, 그 다음에 리브라 그러죠. 링 타입의 웜으로 파동을 조금 내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웜들, 조금 두께감이 있는 웜들을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와, 우와, 오케이. 지금은 뭐에 걸렸는데 그걸 물고 베스가 갔어. 와, 이거 크다. 50 넘어요. 50 넘습니다. 오케이, 예스. 우후후후. 자, 이거 50 넘을 것 같아요. 나이스. 자, 지금은 뭔가 물속에 이런 나무에 걸렸어요. 그래서 딱 걸쳐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톡 튀기려고 그러는데 물고 가더라고. 그럴 때 로드가 빳빳하면 금방 이물감을 느껴서 탁 뱉어버리거든요. 근데 킬3에는 솔리드 팁이기 때문에 베스가 딱 물고 돌아서도 이물감을 이제 로드에서, 팁에서 죽여주기 때문에 방금은 솔리드 팁이 아니었으면 조금 잡기 힘든 그런 베스였습니다. 나이스. 자, 오늘 넷꼬리그를 사용해서 아주 재미있게 낚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경사가 조금 있는 경사면 혹은 브레이크 라인, 그 다음에 브러쉬 같은 핀포인트를 공략할 때 아주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채비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공략을 하시면 쉽게 베스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넷꼬리그 이동거리를 억제하면서 내추럴하게 베스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채비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뭔가 베스들의 컨디션이 다운돼 있거나 저활성이거나 움직임이 느린 상황에서 넷꼬리그 적극 사용을 해보시면 여러분들만의 그런 저활성, 필살기로 거듭날 수 있는 테크닉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넷꼬리그를 사용해서 재미있게 낚시를 즐겨주시길 바랍니다.